피디님 한 줄 평. 승리호는 우주 저 멀리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조금 아무래도 이제 관계자분들이 많다고 뭐 나는 다 얘기했는데 네, 뭐 굉장히 저도 다 얘기했는데. 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 자기 저도 혼자 관계자들 다 혼자 제일 일단은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뭐 3번 타임라인 보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껐다 켰다 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봤어요. 진짜 그 정도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르거든요. 영화 이런 장르. 근데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었 정도로 어떤 점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뭐 시나리오나 뭐 이야기를 분석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다 깔지 말고 조심스럽습니다. 남자답게 저는 고지식해서 영화 안에서도 개연성이나 이런 앞뒤에 맞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보는 관점 중에 사실 여기는 앞뒤가 밑도 끝도 없고 사실은 설정을 많이는 해놨지만 지켜지지 않는 거에서 저는 굉장히 보면서 분노를 많이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설리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안타고니스트로서 이 영화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배역이자 역할인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정말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주위에 있는 사람만 엄청 괴롭히고 막상 승리호한테는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왜 마지막에 나는 혼자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죽느냐. 저는 이제 이런 게 화가 나는 거죠. 보고 있으면. 근데 영화에서는 죽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나니까 뭐 그런 것들 또 혹은 뭐 나노머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승리호가 도로시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버리는 심파극을 하잖아요. 막판에는. 근데 그 원인이 됐던 게 그 수소폭탄이 폭발을 하면서 이 나노봇이 유일하게 녹을 수 있는 공간이 그곳이라고 이제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 승리호를 나노봇들의 그걸로 도로시가 구해줘요. 지켜준단 말이야. 살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따라왔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쉽게 그냥 맞아요. 넘겨버리는 게 이런 거를 전 볼 때마다 분노에 차오르고. 그냥 뭐 사실은 뭐 이런 걸 따지면서 보면 재미는 없지만 지구에서 깽단 두먹을 하던 마카오박? 타이거박. 마카오박은 도둑들에 나오시는 분. 타이거박. 타이거박이 왜 여기서 그 기관 정비사를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또 그러면서도 그쵸. 근데 우리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니까 영화 안에서 이런 하나하나의 캐릭터를 설정을 했으면 앞뒤에 그런 걸 설명을 맞아요. 해주고 납득을 시켜줘야 저는 맞아요. 진행이 되는데 맞아요. 그냥 그런 사람인데 걔가 갑자기 도로시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희생과 뭘 해. 타이거박이 나와서 그런데 인간 개조병기 로봇인가요? 그 여자 하나 나오잖아요. 그 UTS 특공대 같은 데서 그 마지막까지 방해를 놓는 주 역할을 하는 여자 로봇 같은 경찰이 나와요. 대장 같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세냐면 그 업동이의 다리를 그냥 부숴버려요. 로봇을. 그리고 업동이 로봇을 부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대 맞을 때마다 박선장도 떨어져 나가고 뭐 그 태호도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막 칠 때마다 다 부서지고 근데 타이거박이 그렇게 두드려 맞는데도 뼈는 안 부러지고 맞고 있는다는 게 저는 근데 왜냐면 타이거박은 인간이잖아요. 순수 인간 로봇도 아니고 로봇도 부러뜨리는 로봇이 사람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고 이런 걸 보면서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냥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왜냐면 타이거박이 그 공간에 가서 우주 저 멀리 날려보내면서 희생을 해야 되는 어떤 장면이어서 투입이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상대가 그렇게 너무 강했다. 너무 쉽게 날아갈 정도로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이 들면은 한번 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막 분노가 치밀면서 집중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너무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이게 시공간을 엄청 화나. 아니 시공간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던데. 이렇게 이게 시공간에 네. 대한 이런 이제 묘사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태호가 자기 그 순위를 찾기 위해서 그 시신 찾아주는 그 회사가 지구에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본 게 맞죠? 지구에 있죠. 네, 그래서 처음에 지구로 가서 돈을 갖다가 신용불량자가 돼서 못 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맞아. 돈 받고 돈을 나서 200만 달러인가를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나머지 둘은 아니다. 우리는 돈 필요 없고 구하러 가겠다. 태호 너는 네가 할 거 해라. 이렇게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로 갔다 오는 그게 진짜 몇 초? 맞아. 몇 1분도 안 되는 어떤 옆가게 갔다 오듯이. 그렇죠. 영화 속 시간 타임라인이 너무 엉망으로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나? 그렇게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나? 저는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이제 집중이 안 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죠. 설정 파괴들이. 네, 왜냐면 사실 이런 거는 좀 영화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씬 구성을 다 펴놓고
이제 현실적 타임과 영화 맞아, 쪽의 맞아. 타임을 굉장히 맞춰서 그런 거가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알아채지 못하게 혹은 이제 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엄청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거를 맞춰서 영화적으로 시간 순서를 맞추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게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 버렸다라는 게 좀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이것 때문에 승리호가 뭐 재미없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 나누셨던 너무 되게 유니버스하고 진짜 어마어마한 소재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데 기껏해야 이 몇몇의 이야기로 너무 한정돼서 끝나버리는 게 저도 먼저 아쉬웠고 근데 그거의 볼거리라는 것도 풀어가는 게 첫 장면만 화려하게 뭔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장소라든가 또 배경이라든가 또 만나는 인물들이 그렇게 펼쳐놓은 세계관에 비해서는 안에서 해결돼 버리는 너무 그런 거에 있어서 아 진짜 이 영화가 안타깝다 하고 있는 찰나에 거기에 이제 이런 요소들 하나하나가 디테일이 또 걸리니까 저한테는 이제 막 집중이 안 된다. 조필이 이야기한 것처럼 유일하게 그 여자 경찰이라고 합시다. 네. 여자 경찰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 모든 캐릭터 중에 제일 강해 보였고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역할이 이 경찰한테 가면 안 되고 설리반한테 가야 되는데 맞아요. 설리반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약간 곡성의 그 외지인처럼 마지막에는 괴물로 변신한다든가 진짜 그냥 핏줄만 올라오다 말았잖아요. 그 핏줄 올라올 때부터 나는 나중에는 좀 맞아. 더 무서운 뭐가 뭔가가 있겠다. 되겠구나 이 했는데 양반 그냥 설리반 뭐 알겠어. 그냥 너무 또 단순하게 악으로 하면 또 너무 단조로우니까 뭔가 좀 얘도 뭐 그자 타노스처럼 뭐 그냥 얘도 그냥 지구를 파괴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농사짓는 되게 순한 애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알겠는데 그럼 뭐 얘는 뭐 그냥 고혈압에 그냥 관종이야? 막 그냥 혈압만 막 올라오다 마지막에 자기 막 홀로그램 크게 띄워가지고 와 크다 막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유일하게 얘 진짜 나쁜 애고 진짜 무서운 애고 얘 세계관 진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라고 보여주는 게 처음에 이 기자가 왔을 때 기자 보고 막 이렇게 야 이놈 자식 너도 여기 오고 싶은 거지? 막 사람 쏘라고 사람 쏴봐. 막 기자가 너무 어렵게 막 그것도 너무 쉽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기자가 그 선택을 안 해야지 영화가 좀 맞아, 입체적일 것 같은데 기자가 또 땅땅땅 해요. 맞아. 또 그럼 그래 너는 이런 놈들이 모여 있는 것이 UTS야. 지구국에 이런 네. 놈들이 UTS에 오고 싶어 오고 싶어 하고. 내 말 다른 애들이 UTS에 있는 거야라고 뭐 그런 거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직접 또 죽이잖아요. 죽이는데 또 되게 작은 칼로 훅 찔러요. 근데 그걸 또 보여주지도 않아. 그런 여러 가지 선택들을 보면서 감독님이 참 착하다. 아 저렇게 커버를 안 되는 걸 아니, 저렇게 그래서 되게 치고 있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약점인 거예요. 그냥 감독이 짠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게 무슨 캐릭터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 감독님이 표현하는 수위라는 게 약간 요 정도에서 계속 멈추는 것들이 느껴져서 좀 더 해도 되는데 관객들은 이미 벌써 막 준비가 돼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약점이라고 하기엔 너무 잘 표현해 주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진짜 그 패착이죠 패착. 설리반 보면서 타노스가 떠올랐다기보다는 그 킹스맨의 그 사무엘 잭슨 그 아저씨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훨씬 더 그래서, 잔인하죠. 훨씬 뭘 안 하지만 더 잔인하고 악의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좀 더 그렇게 표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또한 영화를 보는데 시간이 너무나 안 가고 너무나 그래픽도 좋고 화려한데 지루하고 아니 뭐 나 지루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맞아. 몰입이 안 되지? 맞아. 막 뭔가 왜 몰입이 안 되지? 내가 집에서 봐서 그런가? 이걸 극장에서 보면 좀 더 나으려나 이런 생각. 극장에서 보면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강제성이 있으니까. 이거 분명히 좀 낫긴 할 네.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영화가 실망스러운가에 네. 대해서 저는 되게 고민을 해보고 내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이 영화에서 간절한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그 동기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이 간절해서 선택하게 되는 것들이 왜 간절한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거기에 내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그 마음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되게 똑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니고 그런 상황과 설정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와 그냥 기승전결은 다 포함해냈는데 그걸 설명해 주는 것과 그걸 나한테 납득시키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할까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우주 세계관을 만든 한국 영화가 없었고 이렇게 스케일이 크게 느껴지는 것도 없었는데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집중을 하고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이
사실 영화라는 게 이야기가 더 중요하고 중심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칫하면 보여지는 미장센에 너무 이제 쏟아붓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는 것에 좀 더 너무 많이 공을 들이고 신경을 썼지 않았나.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들이 먼저 정말 세계관과 아주 잘 안타고니스트와 또 이 주인공들과의 관계 이런 게 세팅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이런 미장센들이 막 펼쳐졌으면 진짜 굉장한 영화가 됐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오류가 많은 상태에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제가 보기에는 신경도 쓰고 공도 들이고 그거에 집중하지 않았나. 그게 이제 이 영화를 사람들이 보면 그냥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그 결국은 이제 영화라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그 예술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만족감이라든가 그냥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는구나.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뭐 젊은 세대가 보는 것들이 다르고 또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시선이 달라져도 영화라는 문화예술에서는 어쨌든 어떤 이야기적인 그런 게 내가 이렇게 공감이 되고 동조가 되고 그걸 통해서 느끼는 어떤 희락, 즐거움, 어떤 그런 게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 좋은 영화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생기고 마음이 드는 거지. 아무리 뒤에 배경이 화려하고 뭐가 돼도 기본적인 게 없으면은 이렇게 평들이 좋게 나올 수는 없구나. 저는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뭐 그렇게 이 영화의 결과에 대해서 그런 배경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또 뭐 굳이 조 PD가 느끼는 그 지구로 갔다 온 시간이 너무 짧아 이 얘기에 대해서 감독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단기 컷을 찍었을 수도 있어. 심지어 카카오 페이지에 그것만 한 에피소드가 따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감독 갔다 오는 걸로. 아니 너무 지금 감독님 편을 들었는데 그 영화의 줄거리상 갔다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머지 둘이 지금 빨리 쫓아가서 구해야 되는 시간적인 리미트가 걸려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길이었는데 근데 둘은 나는 구하러 가겠다였고 태호는 나는 돈을 챙긴다였는데 갑자기 다 일기장도 보고 맞아요. 마시기도 보고. 그러고 가서 보고 뭐가 하고 왔어. 근데 아직 출발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오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님 편을 엄청 뭐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신 모르겠는데 감독님이 네. 얘기 좀 들어보고 조금 그러니까 두분 약간 컴다운. 그럼 좀 말씀을 좀 나눠주세요. 의견. 이 말씀 두분이 막 여기서 치면은 바로 여기서 들어오고 막 둘이 거의 무슨 저희 둘이 사회 보는 줄 알았어요. 타임제서 이렇게 똑똑똑똑 누르는 줄 알았어. 예. 방금 전까지 진짜 자유롭지 못했어. 사진 작가님처럼. 진짜 고개 이렇게 맞아. 말 좀 합시다. 아니, 사실 중간에 끼어들고 싶었는데 네. 끼어들지 못하겠는 끼어들 거예요. 타이밍을 아예 안 주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 리얼리티 하는데 어디 어. 지금 마이크 가지고 기다리고 있나? 입장에서 가족들끼리 봤으면은 약간 평이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제일 아쉬웠던 게 캐스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사도 있고 저도. 스토리도 있고 뭐 아쉬운 게 많았지만 개인적으로 캐스팅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 아쉬우셨어요? 송중기가 구멍난 양말 신고 있는 오케이 게 그만. 몰입이 됩니까 그게? 그만. 저녁에 후회인데 저는 지금 향기가 지금 유해진 선배 목소리가 나오는 게 그게 아니 왜 이렇게 테리가 싸우는 게 말이 돼요? 완력으로 싸우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함부로 질문하지 마. 제가 저만 기회를 경기처럼 들었을 때 빨리 말씀 열심히 하셔야 지금 됩니다. 시간 가는데 지금 알았어요. 이제 진짜 때린다. 너무 오른쪽 귀가 아파가지고 죄송해요. 마이크 넘어가면 10부이다. 저는 이제 일단 저희들이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 싹 보고 온 사람들인데 그치 맞아. 요 배경에 요런 악과 요런 영웅들이 싸우는 건 너무 좀 맞아. 소소하고 시시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조금 들었거든요. 주인공 송중기가 특공 대장도 하고 뭐 했지만은 너무 약한 거예요. 이 영웅이랄 것도 없고 그냥 뭐 조종 좀 잘하는 거 뭐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악도 저게 진짜 악인지 뭐 마지막에 서프라이즈 하면서 나와가지고 하다 결국 뭐 비행 조금 하다가 죽잖아요. 와 이거는 지금 진짜 악과 악 네. 다 둘 다 약하다. 네. 마블 영화를 아예 안 봤다면은 뭐 그냥 재밌게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와이프분은 마블 영화 안 보셨어요? 네. 저희 엄마도 마블 영화 네. 안 봤어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재밌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진짜 우주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이라든지 카우보이가 특히, 또 생각나고 그 다음에 이 캐릭터 구성도 진짜 조금
이걸 뺏겼나 싶을 정도로 뭐 그루트의 업동이, 뭐 스타로드의 태호, 뭐 그 덩치 큰 아저씨의 타이거박 뭐 그런 것처럼 너무 비슷한 느낌도 들고 탁 나갔는데 우주선들이 여러 대 팍 이렇게 배치되던가 뭐 그런 모습들도 보면은 약간 외국에 있는 우주 영화들을 진짜 많이 좀 섞어놓은 느낌, 뭐 그런 좀 생각도 많이 들면서 조금 아쉬웠던 영화이지 않았나. 한국에서 260억이라는 예산은 작은 게 아니거든요. 왜 작은 영화, 중저가 예산 영화들은 4-5개도 만들 수 있는 돈이고 굉장히 큰 영화면은 많은 자본이 투자된 만큼의 특별함을 갖고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미 극장에서 마블을 다 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근데 마블은 평균 제작비가 뭐 1,000억 단위가 넘어가는 몇 천억 단위의 영화란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기에는 사실은 불가능한 게 가깝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싶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떤 포지셔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아쉬움인 거죠. 왜냐하면 한국 영화의 힘이라고 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제일 인정하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는 게 이야기의 힘이거든요. 사실 한국 영화는 시나리오, 맞아요. 그 안에서 이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계속 그 막 분노했던 부분이 사실은 그런 걸 너무 등한시하고 좀 소홀히 하고 그런 비주얼적인 걸 너무 따라가려고 했으나 사실은 그런 따라갈 수 없는 이미 넘사벽의 어떤 레퍼런스들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예산으로 어벤져스랑 비슷한 CG 특수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거는 되게 좀 볼만하고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부분은 왜냐면 여기 참여한 팀들이 다 그런 해외 CG 경험이 있는 팀들이 함께 했으니까 그렇긴 한데 보여줄 수 있는 거에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CG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환춘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갔으나 돈과 시간과 인력이 이제 이미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그러면은 사실은 이 주어진 환경 안에서 더 뭔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를 저는 더 고민이 돼서 그게 적용이 됐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연출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아니, 최 배우님의 한 줄평 같은 느낌이네요. 2009년에 머물러 계시고 시대는 2021년이 된 거고 뭐 그런 느낌. 이게 이제 감독은 자기를 위해서 영화를 만들고 그런 영화가 더 훌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감독이 또 충실히 온전히 자기에게 집중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해요. 안 되면 한숨이 나오실 정도 지금 너무 선을 넘고 계세요. 아니 너무 뭔가 커버를 왜 너무 쳐줘도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왜 왜 변호사 같냐면요. 그러니까 아세요? 그러니까 아세요? 그게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아요로 껴서 이제 말하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아닐 수도 있지 당연히. 그리고 자기 유머 코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유심히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봤는데 그런 유쾌한 모습, 그런 유머 팀 안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표현하고 싶어 하신 것 같은데 그 유머러스함이 조금 재미없었다. 맞아요. 그리고 빵구 끼는 거 그거를 뭐 되게 뭐 재밌게 느끼신 건가? 하면서 몇 번 하잖아요, 막. 그 유머 코드가 진짜 되게 좀 별로였어요, 저는. 저도 아쉬운 부분 뭐 또 있어요. 이제 피디님 그만.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합시다. 암살당해요. 태호가 도로시를 데리고 탈출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경찰들이 싹 다 그 쓰레기창에 와서 막 총격전 하던. 저는 그 최첨단의 기계 반기계 반인간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경찰들이 인간인지 기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2029년에 첨단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데 그 태호가 그 긴 다리를 뛰어가는 동안 그 수많은 경찰이 총을 쏘는데 맞아 한 대도 안 맞아. 저는 그런 걸 보면은 막 화가 나요. 뛰어가는 건데 애기 손잡고 뛰어가는 건데 그걸 다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은 2092년에 네. 경찰총이 맞아요. 로봇인데 로봇.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이완천의 질문 타임. 저는 더빙인 줄 알았어요. 업동이가. 유해진 배우님이 그냥 다 찍고 나서 목소리만 하신 줄 모션 알았는데 캡처까지 보니까 하니까. 그것까지 하더라고요. 유해진 배우가 직접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진짜 보는 사람들은 저게 더빙한 건가 정도로 느꼈는데 배우 입장에서는 그걸 모션 캡처까지 하면서 연기를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유해진 배우가 굳이 하신데 인터뷰에 나와 있는데 원래 유해진 배우가 그냥 목소리만 할 계획이었는데 본인이 욕심내서 모션까지 같이 한 걸로. 이게 이제 뭐 그냥 영화를 찍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뭐 답은 아니지만
사실 연기라는 게 그냥 대사만 잘 한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니라 오 연기. 네,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표정도 당연히 들어가고 동작도 당연히 들어가고 이제 상대 배우와의 호흡이나 연기의 어색함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마추어들 배우와 또 현장에서 테이크가 길어졌을 때 영화를 이제 실제로 찍히는 그 배우들이 그 안에서의 이런 동선과 어떤 이런 호흡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게 실제로 연기하는 배우가 같이 대사를 주고받아주고 같이 연기를 해주고 동작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유엔지 배우님의 모션 캡처를 해서 하는 게 더 실감 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상대 배우들 한테도 이게 비연기잖아 혹은 그냥 그린 박스 같은 걸 놓고 찍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이입이 돼서 그쵸. 독백하는 것도 엄청 힘들다고 최 배우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현장의 분위기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 실제로 하시면은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본인의 이제 선택과 헌신인 거죠. 연결해서 또 질문을 하자면 기술과 과학이 엄청 발달해서 네. 이 배우란 직업이 AI가 대체를 할 수 있다면 배우란 직업이 사라질 건지 근데 어떻게 될지.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뭐 AI가 뭐 아무리 저거 발전이 되고 무언가 돼도 배우라는 그 특수함이 같은 예를 들어 연극으로 치면 같은 햄릿을 해도 어떤 배우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이제 그만큼 저는 배우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좀 크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과학이 발전하고 해도 배우 자체가 갖고 있는 그것까지는 따라올 수 없을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란 직업이 쉽게 사라지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냥 그래픽으로 배우를 그냥 표현하고 있는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좀 나눠질 것 같아요. 뭔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들을 그냥 배우가 연기할 수 있고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림이 어차피 그래픽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배우까지 그냥 전부 다 그래픽으로 해버려도 어색하지 않은 기술력까지 온 게 아닌가. 나중에는 AI가 나무주연상을 받는 날도 올 수도 있겠네요. 뭐 우리가 결정해야죠 뭐. 근데 우리가 고민하는 거와 상관없이 줘야만 되는 시기가 되게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두 분의 이 영화에 대한 열정을 또 느낄 수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끼어들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진짜 우리 또 PD님께서 오늘 이런 모습 이 녹화하면서도 이런 모습은 처음이야 라고 느낄 정도로 열변을 토했어요. 네, 그 영화에 대한 열정 뜨거웠습니다. 한전 작가님 어땠어요? 그 끝까지 가는 거 좋아하시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 승리호를 봤을 때 어쨌든 부시고 터지고 다 하긴 했어요.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끝까지 간 것도 아니에요. 최 배우님 뭐 오늘 어떠셨어요 녹화? 그래도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배우들이 있고 다양한 배우들이 있고 있는데 뭔가 항상 한국 상업 영화는 항상 이제 그 이제 메이저급의 그 배우들이 이제 차지를 하고 뭔가 독립 영화에서 조금 이제 뜨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이제 데려가서 쓱 뭔가 이런 게 좀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네, 황대리님. 되게 오늘의 그 내 포지션이 되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조성희 감독님을 편들려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싶었다. 그의 머릿속에 네가 어떻게 들어왔다. 저는 갔다 올 수 있어요. 다 생각이 있으셨을 겁니다.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할 얘기 오늘 되게 많이 한 것 같고 안타깝고 아쉽죠. 그냥 되게 이제 상업 영화를 하는 입장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돈과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영화인데 이런 대작들이 한 번씩 이렇게 넘어지고 이게 이 영화는 그래도 수익이 난 거죠. 근데 이런 거에 흥행 실패를 하고 침몰할 때마다 제2의 제3의 승리호가 나오기 힘든 어떻게 보면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과거에도 그랬고 맞아요. 그런 큰 영화들 한 번씩 그렇게 기대를 하고 사람들이 봤다가 한국 영화에서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돈을 비용을 맞아요. 지불했다가 크게 날리고 이러면은 다음부터는 이런 영화 기획이 됐을 때 이거 투자하기 좀 그렇다라는 설레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더 잘 만들고 더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뭐 늘 느끼는 거지만 기본에 더 충실을 해야 되겠다. 이야기라는 게 한국 영화의 힘이고 영화라는 장르의 뭐랄까 가장 사람들이 이렇게 깊게
감동을 받고 공감을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그 이야기의 힘이고 그 이야기의 중요성이다. 네, 오늘 이렇게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